사람의 마음을 읽는 건 초능력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FBI 행동분석관, 세계적인 협상 전문가, 그리고 수십 년간의 심리학 연구가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알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80% 이상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면접에서, 연애에서, 비즈니스에서, 심지어 일상 대화에서도 이 기술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심리학 관련 논문 200편 이상, 관련 서적 30권 이상을 분석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10가지 심리 법칙만 알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7번째 법칙은 알게 되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당하고 있는데 모르는 기술이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사람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미러링 효과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이건 1999년 뉴욕대학교 연구에서 증명됐습니다. 실험 참가자의 행동을 따라한 면접관에게 호감도가 2배 이상 높게 나왔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가 팔짱을 끼면 3부터 5초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상대가 고개를 기울이면 살짝 따라 기울입니다. 절대 바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면 흉내내는 걸로 보여요. 자연스러운 시간차가 핵심이에요. 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천천히 말하면 나도 조금 천천히, 빠르게 말하면 나도 약간 빠르게. 미러링은 뇌의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 때문에 작동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설계되어 있어요. 면접, 소개팅, 중요한 미팅에서 이 기술 하나만 써도 첫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전략적 침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에서 침묵이 생기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빨리 말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FBI 협상 전문가 크리스 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협상 도구라고요. 상대방이 말을 끝낸 후 3부터 4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침묵을 채우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이 마지막으로 말한 사람이면 더 불안해져요. 협상에서 가격을 제시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침묵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생각하는 척하면 당신의 말에 더 무게감이 실립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을 다루는 사람이 주도합니다. 세 번째, 발의 방향으로 마음 읽기입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으면 얼굴이 아니라 발을 보세요. 얼굴 표정은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발의 방향은 무의식이라 거의 통제가 안 돼요. 상대방의 발끝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발끝이 출구를 향하면 빨리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FBI의 전 방첩국장 존 에버로가 이 기법을 실제 신문에서 사용했습니다. 회의 중에 상사의 발 방향을 보세요. 발이 문 쪽을 향하기 시작하면 회의를 마무리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소개팅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상대의 발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좋은 신호, 옆이나 뒤를 향하면 관심이 떨어진 겁니다. 오늘부터 사람의 발을 관찰해보세요. 말과 발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순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호혜성의 법칙입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마트에서 시식 코너가 왜 있을까요? 공짜로 음식을 먹으면 뭔가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게 호혜성입니다. 비즈니스에서 활용하려면 먼저 작은 도움을 베푸세요. 이메일 하나, 커피 한 잔, 유용한 정보 공유, 이런 작은 것들이 상대방에게 빚진 기분을 만듭니다. 중요한 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보이면 역효과가 납니다. 거절을 유도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먼저 큰 요청을 해서 거절당한 뒤 작은 요청을 하면 승낙률이 3배 올라갑니다. 이걸 데어 인 더 페이스 기법이라고 합니다. 영업, 연봉 협상, 부탁할 때 엄청 유용해요. 반대로 작은 요청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요청으로 넘어가는 풋 인 더 도어 기법도 있습니다. 둘 다 알아두면 상황에 따라 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눈 깜빡임으로 거짓말 탐지하기입니다. 잠깐, 여기까지 보셨으면 벌써 절반입니다. 뒷부분이 진짜 충격적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사람은 평소에 분당 15에서 20회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할 때는 이 횟수가 급격히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거의 안 깜빡여요. 핵심은 평소 패턴 대비 변화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평소 깜빡임 빈도를 먼저 파악해야 해요. 가벼운 대화를 나눌 때 깜빡임을 관찰하세요. 그게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질문을 했을 때 변화가 있는지 비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다른 신호들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해요.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신호, 거짓말할 때 사람들은 코를 만지거나 귀를 만지는 빈도가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앵커링 효과입니다. 이건 돈과 직접 관련되는 법칙이에요. 처음 접한 숫자가 이후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옷가게에서 원래 가격 30만원이 15만원으로 할인됐다고 적혀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엄청 싸다고 느끼죠? 근데 그 옷의 실제 가치가 10만원이면요, 원래 가격 30만원이 앵커 역할을 한 겁니다. 연봉 협상에서도 이걸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높은 숫자를 제시하세요. 원하는 연봉이 5천만원이면 6천만원을 먼저 말하세요. 그러면 5천만원이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제시한 첫 숫자를 무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중고차 살 때, 부동산 볼 때, 쇼핑할 때 항상 판매자의 첫 가격은 앵커입니다. 진짜 가치를 먼저 조사한 후에 협상하세요. 앵커링을 아는 것만으로도 평생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자, 드디어 7번째 법칙입니다. 앞에서 소름 돋을 거라고 했죠.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판단이 180도 달라집니다. 실험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술 성공률이 90%입니다. 라고 하면 수술 받겠다는 사람이 80%였습니다. 근데 같은 수술인데 사망률이 10%입니다. 라고 하면 수술 받겠다는 사람이 50%로 떨어졌어요. 90% 성공과 10% 사망은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게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뉴스가 대표적입니다. 실업률 5%라고 하면 안 좋아 보이지만 취업률 95%라고 하면 괜찮아 보이죠? 마케팅에서도 매일 씁니다. 하루 커피값 3,300원으로 보험 가입하세요. 이게 프레이밍이에요. 실제로는 월 10만원인데 이걸 역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견을 통과시키고 싶을 때 긍정적 프레임으로 제시하세요. 비용을 절감합시다. 대신 수익을 극대화합시다. 위험을 피합시다. 대신 안전을 확보합시다. 같은 말인데 느낌이 전혀 다르죠? 당하지 않으려면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설득할 때 이 사람이 어떤 프레임을 쓰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세요. 프레이밍을 의식하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고, 뉴스, 정치 연설, 전부 프레이밍의 전쟁이에요. 8번째,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구하기 어려운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건 진화적으로 프로그래밍된 본능이에요. 한정판, 마감임박, 재고 3개 나무 이런 문구 보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게 희소성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쿠키를 항아리 2개에 나눠 담았을 때 쿠키가 2개밖에 안 남은 항아리의 쿠키를 더 맛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걸 활용하려면 자신의 시간과 능력에 희소성을 부여하세요. 항상 바로 연락 가능한 사람보다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시간을 내줘야 하는 사람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단 과도하게 하면 거만해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희소성을 보여주는 게 기술이에요. 쇼핑할 때 마감임박이라는 문구를 보면 잠깐 멈추세요. 진짜 마감인지 희소성을 이용한 마케팅인지 구별하세요. 9번째, 라벨링 효과입니다. 사람에게 특정 라벨을 붙이면 그 라벨에 맞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서 투표 전에 당신은 시민의식이 강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한 그룹은 실제 투표율이 15% 더 높았습니다. 아이에게 너는 정말 성실한 아이구나 라고 말하면 실제로 더 성실하게 행동합니다. 직장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꼼꼼한 김대리님이 맡아주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이러면 실제로 더 꼼꼼하게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 라벨링은 엄청난 해를 끼칩니다. 넌 항상 게으르다. 넌 맨날 실수한다. 이런 말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나는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꾸준한 사람이야. 이런 라벨을 스스로에게 붙이세요. 라벨링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력한 설득 도구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피크앤드 법칙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만이 발견한 법칙이에요. 사람은 경험 전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만 기억합니다. 2시간짜리 영화가 재미없었어도 마지막 반전이 충격적이면 좋은 영화로 기억합니다. 이걸 대인관계에 적용하면요. 만남의 마지막 순간을 좋게 만들면 전체 인상이 좋아집니다. 미팅 끝날 때 따뜻한 한마디, 헤어질 때 진심 어린 인사, 퇴근 전 감사 메시지 이런 게 결정적입니다.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좀 지루해도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 성공입니다. 모든 만남, 모든 대화의 마지막을 의식적으로 좋게 만드세요. 이것만 해도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심리법칙 10가지입니다. 1번 미러링, 2번 전략적 침묵, 3번 발의 방향, 4번 호혜성, 5번 눈 깜빡임 탐지, 6번 앵커링, 7번 프레이밍, 8번 희소성, 9번 라벨링, 10번 피크앤드 법칙. 이 중에서 바로 오늘부터 쓸 수 있는 건 1번 미러링과 10번 피크앤드입니다. 이 2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당하지 않으려면 6번 앵커링과 7번 프레이밍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2개가 돈과 직결됩니다. 심리학을 안다는 건 사람을 조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0가지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법칙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